백신의 작용 원리와 종류 봅시다.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항원에 노출된 경험에 따라 면역 반응은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자,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모두 체액성 면역에 해당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면역에는 비특이적 면역,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이 있습니다. 특이적 면역에는요, 다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고요. 체액성 면역에 다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비특이적은요, 무조건 맞고 보는 거죠.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다 맞고 보는 겁니다. 특이적 면역은 A, B, C 중에 자, 하나의 종류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게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체액에 있는 항원을 제거하는 게 바로 체액성 면역입니다. 이때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된다. 됐죠? 체액성 면역. 1차 면역 반응. 특정 항원이 처음 침입하면요. B림프가 활성화돼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요. 형질세포에서 분비된 항체가 항원을 제거합니다. 자,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체내에 남는 게 기억세포예요. 항체 생성까지 약 5에서 7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한 일주일 동안 앓죠. 이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2차 면역 반응은요. 같은 항원이 재침입하면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빠르게 증식하고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1차 면역 반응보다 다량의 항체가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항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한번 걸렸던 질병은 왜 다시 걸리지 않냐면요. 병원체가 몸에 처음에 침입했을 때 생성된 기억세포가 체내에 남아있다가 같은 병원체가 다시 침입하면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그 결과 병원체가 처음 침입했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어서 한번 걸렸던 질병이 다시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먹고요. 그 조각을 표면에 제시합니다.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고요. 이게 세포성 면역. 다음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의 분할을 촉진하면요. B림프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뉩니다.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서 체액에 있는 항원을 제거합니다. 항원 제거. 다음 기억세포는 남아있다가 다시 항원이 침입하면요.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뉩니다. 이 형질세포에서 바로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어내면서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과정입니다. 다시 봅시다. B림프구의 분할을 촉진시키는 건요. 보조 T림프구고요. 자, 이 보조 T림프구는 세포 독성 T림프구도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파괴하죠.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요. 이 보조 T림프구는요. 항원 제시세포가 제시한 조각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항원은요. 항원이 들어오면 항원 제시세포에 잡아먹히면서 이렇게 특정 항원 조각을 제시하고요. 그럼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의 분할을 촉진하면서 체액성 면역이 진행됩니다. B림프구는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누고요. 형질세포에서 항체 X를 생성해요. 그래서 항원이 1차 침입하면요. 요 과정을 거쳐서 B림프구에 의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듭니다. 기억해요. 기억세포에서 항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 X가 생성되면서 이게 대략 7일 정도 걸려요. 이걸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1차 면역 반응에서는 B림프구가 분화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됩니다. 이 기억세포는 쭉 남아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항원 X가 2차 침입하면요.
남아있던 기억세포에서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빠르게 분화합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먹고요. 항원 조각을 표면에 제시합니다. 그러면 보조 T림프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얘가 직접 파괴해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는 거고요.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의 분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B림프구가 분화돼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만들어요. 항원의 1차 침입 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질세포에서 항체 X를 생성해요. 그래서 항체 X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항원을 제거하고요. 항체 X는요, 점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요, 기억세포는 남아있어요.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똑같은 항원이 침입하면요,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또 나눠집니다. 이 다량의 형질세포에서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항체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항원을 빠르게 제거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항체는 서서히 사라지고요. 기억세포는 또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기억세포에서 빠르게 분화하기 때문에 병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조금 나타나다가 사라져요. 1차 면역은 시간이 7일 정도 걸리니까요. 우리가 감기를 앓으면 7일 정도 걸리죠. 하지만 2차 면역은 굉장히 빠르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백신은요,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체내에 주입하는 물질입니다. 백신의 작용 원리, 백신을 접종하면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됩니다. 이때 조심할 건요, 항체는요, 생성돼도요, 점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억세포는 세포이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어요. 이후 특정 항원이 체내에 침입하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다량의 항체가 빠르게 만들어져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자,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서 백신을 만듭니다. 백신은요, 병원성이 약화된 항원이나 항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억세포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면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항체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뭐가 남는다고요? 그렇죠. 기억세포가 남습니다. 항체와 기억세포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오면요, 이번에는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항체가 증가합니다.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돼요.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요, 항체 농도가 높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선천성 면역이 일어나 항원을 제시한 후에 후천성 면역이 일어나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고 항체를 생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백신 접종 후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항체 농도가 1차 침입 때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건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기억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백신과 면역혈청의 차이. 백신은 항원이 들어있어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며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요, 반면 면역혈청은요, 항원을 주입한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항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나 진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만일 너한테 기억세포가 있다고 하면요,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나요. 그런데 얘한테 바로 혈청을 주사하면요, 이 혈청에는요, 항체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감소해버려요. 그래서 항체로는 2차 면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체는 2차 면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백신의 종류.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제조 방법, 보관 방법, 효과가 다릅니다. 생백신이에요. 약독화 백신이라고도 하고요. 약독화 생백신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성을 약화시킨 병원체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비교적 확실하고요. 병원체가 몸속에서 증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경우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홍역, 수두, 결핵, 볼거리 등이 있고요. 사백신은요,
비활성화 백신, 불활성화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열이나 화학약품 처리해서 불활성 상태로 병원체를 바꾼 거예요. 백신의 효과가 약해 여러 번 접종해야 되고요. 병원체가 몸속에 증식할 수가 없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안전합니다.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 병원체 전체를 사용해서 만든 백신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독감, 소아마비, A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단백 백신, 병원체에서 따로 뽑아낸 항원으로 만든 아단이 백신, 소단이 백신과 병원체가 생성한 독소로 만든 톡소이드 백신, 변성 독소 백신이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백일에 파상품, 디프테리아 등이 있어요. 다당 백신, 병원체를 이루는 긴 사슬 모양의 다당에 단백질을 결합하여 면역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 다당으로 만든 백신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수막염 등이 있습니다. 제조합 백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한 항원이나 항원 결정 부위, 항원에서 항체나 림프구의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를 항원 결정 부위라고 해요. 이 항원 결정 부위를 사용해서 만든 백신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장티푸스, 자궁경부암 등이 있어요. 핵산 백신, 핵산 기반 백신입니다. 항원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 또는 RNA로 만든 백신이고요. 백신에 담긴 유전 정보에 따라 체내에서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나 접종을 위한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등이 있네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항원의 핵산을 다른 무해한 바이러스 벡터, 유전 물질을 세포나 몸속으로 주입할 때 사용하는 바이러스에 주입하여 만든 백신입니다. 체내에 주입되면 항원이 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이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바이러스 표면 항원 단백질만을 조립해서 바이러스와 비슷한 구조를 만든 백신입니다. 실제 유전 물질은 없지만요. 면역기가 실제 바이러스처럼 인식합니다. 백신 한계, 백신만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요. 모든 질병에 백신이 개발된 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비감염성 질환은 백신으로 예방하기 어렵고요. 감기나 독감과 같이 병원체 유전 정보가 계속 바뀌는 질병은요. 새로운 백신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백신의 필요성, 백신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질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백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집단 면역은요. 집단 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거나 병원체에 감염된 적이 있어서 특정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상태입니다. 집단 내에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요.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 확산이 느려지거나 억제됩니다. 백신의 필요성, 그림 가는 스웨덴에서 천연두 백신 접종 전후 인구 1000명당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미국에서 홍역 백신 접종 전후 홍역에 걸린 사람 수를 나타낸 거예요. 백신 접종하니까요. 사망자가 확 줄었네요. 홍역 백신 접종하니까요. 환자 수가 확 줄었죠. 구간 1과 2에서 각각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의 수와 홍역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까닭은요. 백신 접종 이후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요. 천연두와 홍역의 확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한 까닭은요. 백신을 접종하면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늦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 관련 질환, 알러지, 알레르기, 음식물, 먼지, 꽃가루, 동물의 털 등과 같이 대부분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에 면역기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러지 비염 등이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면역기가 자기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하고요.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일형당뇨병, 전신홍방 루푸스, 세그렌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자, 관절염은요, 면역세포가 연골을 파괴해서 이렇게 마디마디가 변형되게 되고요. 일형당뇨병은요, 면역세포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자,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